안녕하세요.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2시 증시타파 오늘도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원래 이 아플 때 바로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느끼자마자 병원에 가야 되죠. 하지만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들죠. 또 여기에다 아프죠.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은 오히려 병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딱 증상을 느꼈을 때 병원을 들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요. 우리 포트폴리오 아파하고 있다면은 이 포트폴리오 열어보기에 약간 마음 아프다, 심장 떨리다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일 겁니다. 오늘도 고민하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 이 시간에 좀 솔직하게 펼쳐 놓으시고요. 또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네.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어제 좀 그런가 싶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최저기온 영하 2도, 이제는 또 영하의 기온을 보게 됐습니다. 날씨가 또 빠르게 추워진 만큼 여기에 발빠르게 또 옷장도 싹 바꾸셨겠죠.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준비를 못 해놔가지고요. 최근에 하루하루 옷까지 꺼내느라 또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또 시장 분위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수 약간은 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목별로는 상당히 좀 다르기 때문에 역시나 한 주 내내 조금은 눈코 뗄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도 종목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먼저 참여 방법입니다. 01325-8200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 시작할 때부터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좀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통화 중이다 혹은 연결이 잘 안 된다 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전화를 주시면 또 여러분들께도 그 기회가 갈 것 같아요. 325-8200번 그리고 포트폴리오 진단은요. 2128-3388번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또 게시판 참여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종목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진단을 즉석에서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증권통 애플리케이션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때는요. 간단한 로그인 절차 거쳐서 또 참여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오늘 포트폴리오 진단해 주실 분들 그리고 포트밥상 차려주실 오늘의 요리사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토마토 투자클럽 김석철 전문가 모실 예정이고요. 또 전화 종목 진단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동근 전문가와 메리츠 종금증권 프라임금융센터 양태준 대리 이렇게 세 분 함께하겠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에는 지수는 영 재미가 없습니다. 조용하죠. 그런데 종목별로는 또 여기저기서 정말 돌발 악재가 여기저기서 막 발생을 해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크라운제과도 안 좋은 뉴스 있어서 최근에 계속 밀려나죠. 앞서서는 현대글로비스 있었죠. 현대산업의 삼성엔지니어링까지 대형주들 이 지뢰를 우리가 잘 피해 나가야 될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 삼성과 롯데의 빅딜이 시장의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확실히 좀 뭔가 민첩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앞서서도 이 한화 쪽에 방산사업 부문을 팔면서 체질 개선을 도모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소재사업 부문에 대해서 서서히 변모해가는 과정입니다. 소재 부문에서도 특히나 화학에 대한 이 롯데그룹 쪽에 좀 넘기는 그런 빅딜이 체결이 된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롯데그룹 쪽에서는 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지 시장 투자자들은 의구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오늘장의 관련주들 흐름이 좀 좋지는 못해요. 그런데 또 앞서서 한화테크윈 같은 경우도 이 합병 지분이 넘어간 이후에 오히려 더 주가가 상승 기조를 보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사야 될까? 이런 고민도 드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파는 삼성 잘 파는 걸까요? 사는 롯데도 잘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종목 진단하기 앞서서 게시판 분위기 살짝 좀 들여다볼게요. 어떤 종목으로 지금 좀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건설주. 오늘 보니까 또 미분양 관련해서 기사 좀 나오던데요. 건설주도 올라와 있고요. 지금 화학주도 있는 것 같고 오늘은 좀 사이즈가 크네요. SK하이닉스 바이로메드도 있고요. 보겠습니다. 오늘 좀 전화를 또 주셔가지고요. 1108님의 삼성전기부터 짚어드릴게요.
오늘 사이즈가 좀 크다 싶었는데 역시나 이 삼성전기 스캘퍼님께서 오늘 이 삼성전기 하락폭이 크네요.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보니까 65,000원권에 놓여 있고요. 주가가 비교적 좀 깊게 밀립니다. 이 종목을 63,700원에 사셨고요. 현재 주가로 보면은 이 종목이 수익 구간이시긴 한데 오늘 밀려나면서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볼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동근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네, 아직은 수익권인데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좀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은 조금은 지나면 다시 또 수익이 커질까요? 예, 일단 이제 저도 이 삼성전기에 대해서 아침 방송에서도 상당히 이제 추천을 좀 많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1,015억 정도 3분기 영업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최근 뭐 갤럭시 S6라든지 스마트폰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양이 높아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효과 뭐 이런 내용들로 해서 실적은 뭐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저는 뭐 기준점만 좀 이따 이제 제가 제시해 드릴 건데요. 그 기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뭐 보유하셔도 저는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갤럭시 S6에 대해서 사실상 뭐 좀 실패했다 이런 뭐 내용들도 나왔습니다만 내년도 3월 달로 예정이 됐던 갤럭시 S7이죠. 이 7이 1월 달 조기 출시설이 지난번에 이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고려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가 자사주 11조 3천억 정도 발표를 하면서 매기 자체가 삼성전자 쪽으로 쏠리면서 여타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의 공백이라든지 좀 빠져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계 쪽에서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날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몰리면서 오히려 다른 종목들을 팔면서 삼성전자를 사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오늘의 이제 조정은 약간 오히려 이제 같은 계열사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4분기도 뭐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동종목이 9월 달부터 해서 10월 달까지 단기적으로 하단부 위치하고 있습니다. 64,000원대 정도가 되겠죠. 이 4,000원대 매물을 돌파하면서 70,000원대까지 급등이 나왔었는데 64,000원짜리만 한번 지켜보시고요. 요 라인만 깨지 않는다라면은 단기로 본다 하더라도 일단 뭐 69,000원대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으니까 짧게 보셨다라면은 그 정도에 한번 매도하시고요. 조금 연말까지 좀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좀 상황이 지금 뭐 시장 흐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만 적어도 동종목 한 75,000원대 정도까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꾸준히 좀 긍정적인 관점 유지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리스크, 지지선을 확보하고 움직이느냐 이 부분에 포커스 맞춰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이 삼성과 롯데 간의 빅딜입니다. 그런데 게시판에서 좀 분위기를 보니까 그 현재 그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좀 글들을 써주셨어요. 이제 삼성맨이 롯데맨으로 좀 바뀐다. 여기에다가 사실 이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대기업 계열사 가운데서 이 연봉 평균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해서 아무래도 좀 다니는 입장에서는 이 연봉이 올라야지 회사가 롯데맨이든 삼성맨이든 다니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좀 남겨주셨고요. 앞서서 보니까 이 삼성테크윈이 한화테크윈으로 변모할 때 기존에 다니던 이 임직원들에게는 위로금이 지급이 되죠. 과연 이 부분 일회성 비용으로 처리가 될 텐데 또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이 될지 여러 가지 또 계산기 살펴보는 소리가 또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투자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으니까요. 저희 시간 조금 더 있습니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신청 들어온 종목 조금 더 볼게요. 지금 보니까 베이직하우스만 보합권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로 좀 밀려나고 있습니다. 베이직하우스 좀 살펴드릴게요. 오늘 전화 주셨는데요. 5647번님의 종목입니다. 많이는 사셨고요. 비중 10%인데 오늘 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가 딱
10,0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이직하우스 한번 차트도 볼까요? 요즘에 별로 안 좋았네요. 8월달, 9월달, 10월달 그다지 좋지 못한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10월달에 12,000원 정도에서 최근에 10,000원까지 밀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죠. 이동근 전문가님, 베이직하우스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은 보유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주가가 상당히 이제 급락 개파락이 크게 나오는 모습들이 나왔죠. 당시에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 손실이 131억 정도가 나왔었고, 지금 상반기 누적 기준에서 마이너스 32억이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 280억 정도 영업 흑자를 달성했었고, 2013년도에 524억 정도 영업 흑자를 달성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적자 폭이 어제 이제 누적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내용을 먼저 본다라면은 국내 지금 경기상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중국 쪽에 진출해 있는데 이 중국 법인도 적자가 2분기에 나오면서 이제 영업 적자 폭이 확대가 되면서 사실 이제 실적 모멘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실 실적의 추정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업 탐방을 해도 지금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떤 리스크 관리는 좀 하시면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많은 선에 매수하셨으니까 지난번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을 때 보면 이제 주가가 한 8,600원 정도까지 빠진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빠졌다고 해서 오히려 물타기 매수를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저는 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정 부분 기준은 좀 잡고 가자. 그러니까 한 9,700원 정도를 로스급 가격대로 보시고 9,700원짜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되 당분간은 조금 박스 흐름 정도밖에 나오지 못할 겁니다.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약 1,800원 정도, 9,700원, 1,800원 정도의 박스권 흐름으로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12시 증시타파 지금 현재 오후장 보내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아직 마이너스권이에요. 코스피는 좀 왔다 갔다 오늘 좀 오락가락하네요. 2030선 부근에서 벗어나지는 않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이 좀 밀립니다. 현재는 0.7%가량의 하락이고요. 680선 중반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대형주들 시비가 뚜렷하게 엇갈립니다. 특히나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포함해서 벌써 9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주주 친화책 이 효과가 즉각적으로 좀 나타나면서 매기도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3.5% 오르거든요. 그럼 코스피 지수 한 10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거니까 삼성전자 빼고 보면은 나머지 종목들은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오늘 상황이 좋지 못한 대형주 가운데 눈에 띄는 쪽이 바로 삼성정밀화학이나 롯데케미칼과 같은 종목이죠. 이번에 빅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장은 투자자들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조금은 등을 돌린 상태예요.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여쭤봤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오늘 좀 큰 관심을 비춰주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주령님께서는 원래 잘 안 보시던 종목이어가지고 그러신 것 같고요. 티는나인님께서는 롯데도 싫고 삼성도 싫고 두산이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뒤에 남겨주신 거 보니까 아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 시리즈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야구 팬이신가 봐요.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종목들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 삼성전자나 한미약품 같이 사이즈 큰 종목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 수익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주도주 공략님은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와 함께 포트폴리오 진단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석철 전문가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 예상을 전혀 못했던 시나리오죠? 이 롯데 쪽에 넘어간다. 그동안에 뭐 이렇게 합병이라든지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조금씩 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움직였었는데
떡하니 이렇게 내놓고 보니까 약간 깜짝 발표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아무래도 뭐 최근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삼성 테크인 매각 등을 해서 사실은 이제 그룹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을 뭐 IT라든지 금융 쪽으로 좀 집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뭐 예정이 된 상황으로 저는 보는데 뭐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롯데 쪽으로 뭐 매각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시장에서 좀 뭐 약간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큰 이슈는 아니지 않느냐 뭐 어차피 지금 재벌 기업들이 이합집산의 과정을 최근에 좀 많이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가는요 좀 크게 밀리잖아요.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롯데케미칼하고 사실은 삼성정밀하고 하고 그동안에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저께 명강 시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화학주 쪽에서는 무조건 대장주가 LG화학이니까 LG화학만 해라. 라는 말씀을 이제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약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글쎄요, 뭐 오늘 하락하는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은 매각을 하거나 합병을 하게 되면은 뭐 불확실성이 좀 상존을 하겠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일단 팔고 보자 뭐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기업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뭐 계산하는 거는 조금 시기가 이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빠지는 요인은 최근에 삼성정밀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이 워낙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간 자리에서 일정 정도 약간 불확실성에 따른 매도가 아니냐 뭐 이런 측면이고 뭐 이 기업들의 향후 흐름을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기업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는 부분보다는 베이스를 이루는 화학 업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될 것인데 지금 화학 업종이라는 부분들이 뭐 최근에 보면은 다시 이제 LG 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2차 랠리가 일정 정도로 약간 진행되는 흐름도 나타났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올 초에 사실은 화학주들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대한유화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그 중심주가 바뀌었어요. LG화학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 1차 상승 구간 속에서는 LG화학이 상대적으로 대한유화보다 상승 탄력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새로운 어떤 업황 변화에 따른 상승의 흐름이라기보다는 화학주들의 경우가 일정 정도 레벨업 과정 속에서 소외됐던 LG화학이 끌어주고 그리고 이제 오늘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삼성정밀화학의 경우는 같이 따라가는 주식이었었는데 뭐 이런 불확실성이 나타나면서 조정을 보였다. 뭐 그런 측면으로 대응을 하시고 지금 여기서는 매도냐 매수냐는 보다는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뭐 급락 들어왔다고 해서 팔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정 정도 약간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시세는 일정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만 조금 반등을 기다리는 게 맞고 신규 매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켜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훼손할 만한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이 급락은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올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좀 봐주셨네요. 하지만 매수도 조금은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오늘 대형주들이 좀 크게 밀려나는 가운데 중소형주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또 고민 함께 나눠보는 시간 레포트를 부탁해 이어갑니다. 10월의 마지막 시청자님이세요. 또 수익을 내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주식 시작한 데는 좀 하다가 안 하다가 좀 이랬어요. 아, 네, 기간으로 보시면 그러셨군요. 그러면 주식을 하시면서 수익 나신 게 더 크세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손실 나신 게 더 크신가요? 손실 나는 게 더 큽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일 텐데 저희가 좀 들어볼게요. 현재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고 계세요? 지금 네오인지도 게임 10% 24,000원에 사고 예. 신진 SM 네. 10% 28,800원에 네. 이건 산업이 20% 28,800원. 네. 동선은 20% 34,450원. 지금 보니까 종목들이 좀 공통점을 찾아보기가 좀 힘드셔가지고 어떻게 이 종목들 담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팀을 보고 이 종목이 뭐 괜찮다 올라가겠다 이래가 안 샀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가격은 6, 7월쯤 사신 게 많은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좀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되세요?
내유주 게임즈하고 신진 SM 이건 사람이 이 세 종목이 엄청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네. 너무 고민이 돼가 본전에 올 때까지 기다리도 되는지 안 그러면 팔아서 다른 종목을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기다리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세요? 아니면 교체 매매 저희가 전략 드리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예, 교체를 안 된다. 교체를 네네. 해야 된다 하면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은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꼼꼼하게 예.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방송으로 확인해 주세요. 예, 전화로 끊지 말고 있을까요? 전화 끊으셔도 됩니다. 저희 방송에서 또 자세하게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포트에는 4종목 담겨 있고요. 4종목이 모두 다 손실권입니다. 확실히 좀 추천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분석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이 다소 좀 미진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오늘 밥상은 좀 어때 보이시나요? 액션이 필요한 밥상. 네, 이렇게 정리해요. 액션이요? 매도, 뭐 어떤 무조건 결단? 다 파세요. 다 파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결론은 나온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또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네오이즈 게임즈입니다. 어디에 놓을까요? 다 팔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 저기 할 게 없어요. 이거 지금 음식보다는 약간 여백에? 여백에다 두겠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왜요? 안 좋나요? 지금 이제 먼저 정리를 할 게 우리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전부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다 똑같아요. 뭐 게임이다, 아니면 식품이다, 뭡니까 그런 어떤 테마별 분류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다 매수한 시점이 뭐냐면은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좋다고 할 때 6, 7월 달에 막 한참 올라가 있는 자리에서 대시세가 난 자리에서 대부분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연히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다음에 액션을 못 취하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어떤 각각의 종목의 흐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매수한 시점이 전부 다 고점에 물려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액션이 필요하고 일정 정도는 매도 관점으로 전체적으로 싹 정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한 종목씩 이제 보면은 네오이즈가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백에다 뒀는데 참 저는 그래요. 이제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에 방송 출연을 하면은 우리 이제 시청자님께서 좀 제발 나무르지 말고 좀 잘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부탁들 하는데 이게 안 나무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주식 투자를 거꾸로 하시고 난 다음에 종목 진단을 의뢰를 하시면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도 해드릴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이거든요. 이 뭐가 기본이냐면은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거 없어요. 이 기업의 실적이 어떻고 이 기업의 현재 상황이 어떻고 사실 이걸 우리가 따지기 전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한 시점을 저는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막 좋다고 얘기하고 방송에서 이제 막 너도 나도 좋다라고 얘기했던 시점에서 딱 따라 들어가셔갖고서 거기서 이제 일정 정도로 물렸는데 그 다음에 액션을 못 취하니까 결국은 액션을 취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시세는 한참 올라가 있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처리를 못 하니까 한참 내려오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하시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은요, 이 기업의 성장성, 게임 관련된 성장성 다 좋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까지도 사실은 우리 이제 그 TV를 보면은요, TV에서 광고, 요새 와서 광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게임 광고예요. 게임 광고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업황이 뭐가 좋냐 나쁘냐를 볼 때 있잖아요. 이 TV 방송에서 어떤 업종의 광고가 많냐. 한때 이제 그런 기억들 나실 거예요. 건설 업황이 한참 호황일 때 맨날 톱 스타들 앞세워서 무슨 아파트 브랜드 광고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게 또 상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게임 관련 저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게임하고 대출 관련 광고가 제일 많죠. 근데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한 바퀴의 사이클의 흐름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세는 한참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은 심플하게 저는 말씀드리면 그래요. 지금 게임 관련주들은요 이미 엄청난 시세 흐름을 한 번씩 보여준 흐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시세가 쉬거나 뒤풀이 파동이 연출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미련을 갖기보다는 좀 기술적인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네. 그래도 16,000원까지 갔다가 2만 원은 지금, 아직은 2만 원 못 오네요. 18,250원 현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는 게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게 이제 다른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기술적인 반등.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기업의 흐름이 변화되거나 펀더멘털이 변화된 데 따른 주가 반등이 아니라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니까 저가에 대한 매력이 생기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가운데에서 반등이 들어오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반등의 목표치는 하락한 부분의 한 3분의 1 정도의 반등. 뭐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보는데 저는 이제 그걸 이동평균선으로 놓고 보면은 중기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121선이라든지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추가적으로 반등의 폭이 열렸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60일 이동평균선까지가, 그러니까 지금 33일선에 싹 다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33일선에서 지금 약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돌파가 되면은 그 위에 있는 선까지 반등이 들어온다. 근데 제가 추세적인 반등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60일선까지는 보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그 가격대가 대체적으로 보면 19,000원 전후예요. 그래서 19,000원 정도까지 목표치를 보시고 반등 시에는 자르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도 한 25%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반등하면은 19,000원에서 정리 의견 나왔습니다. 이어서 신진 SM입니다. 이 종목도 약 25%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 약간은 좀 아쉽습니다. 9월달, 10월달 요맘때쯤에 25,000원 정도까지 반등 나왔었는데 다시 빠지고 있거든요. 어떤 음식이 될까요? 신진 SM. 그러니까 이것도 참 여백에다 놓고 이거 네. 음식을 지금 하기가 없어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어떤 내용의 회사인지 궁금한데요. 이 회사가 이제 뭐 표준 플레이트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선도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이 회사가 어떤 성장 장벽을 높이 쌓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독점 내지는 과점 체제로 이제 이 회사가 이 업종에서는 독보적인 어떤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 속에서는 과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향후 이 기업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됐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은 이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 속에서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는 점수를 둘 수 있겠지만은 실적이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게임 관련주들이 폭발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였던지 그런 식의 성장은 아직까지는 미온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럼에 따라서 현재 주가 흐름이 이제 그런 거예요. 최근에 보시면은 한번 반등 줬다가 또 이제 다시 조정이 나타나는데 이것도요.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더 앞에까지 차트를 보여주시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목의 경우에도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14,000원에서 32,000원까지. 그러니까 이 주식도 뭐냐면은 엄청난 급등 흐름을 보이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6, 7월 달에 매수하셨다라면은 또 결국은 좋다 하니까 거기서 그냥 방송에서 좋다 막 방송에서 추천도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는 다들 좋다고 할 때 따라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거기서 물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자주 이제 이 시간에 방송에서 나오는 추천주 가급적이면 사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추천이 여러 번 반복되는 종목들의 경우는 대부분 보면은 한참 올라가 있는 종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추천하는 종목이랄지라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안 따라가는 게 맞다.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경우도 그러면서 주가가 최근에 조정 보였다가 최근에 이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등을 줬는데 그게 바로 반등.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네오이즈를 한번 반등시는 팔아라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번 대시세가 났던 종목들이 빠졌다가는 한번 팔 기회를 한번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팔 기회라는 게 고점에 물리신 분들의 경우는 그 팔 기회라는 게 내가 손절 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 팔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계속 끌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뒤풀이 파동까지 어느 정도 지나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뒤풀이 파동에서 이제는 다시 또 하락 추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미련 갖지 마시고 기술적인 대응에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병으로 치면은 좀 초기 증상 나올 때 제가 병원 가자고 앞서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요거는 좀 병이 진행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차트를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차트를 본다라기보다는 이제 시세 변화 흐름을 보는데
엄청난 대시세가 났다가 이제 대시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조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 달 전 구간까지 반등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술적 반등이에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기술적 반등이 왜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을 이미 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이제 힘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제 그 뭐 기술적인 대응을 해야 될 자리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한 번 반등 파동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고점이 형성됐기 때문에 어저께 사실은 좀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제가 만약에 뭐 물어봤다라면 제가 어저께 출연을 했다라면 지금이라도 파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어저께 반등 줬다가 또 다시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현재 가격대에서는 계속해서 시세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라는 것이 앞선 고점보다 약간 낮은 자리 한 23,000원, 4,000원 정도 그 자리에서는 좀 아깝지만은 좀 힘드시겠지만은 자르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이건산업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 내에서 오늘 가장 부진한 종목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건자지주들 낙폭이 상당하거든요. 이건산업도 현재는 한 6% 정도의 하락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산업은 또 여백에 놓는 걸까요? 신진 SM하고 똑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은 이 종목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모두의 이제 다 이제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똑같아요, 주식의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종목명만 다르지 주가가 진행됐던 과정이 그 주가의 그 흐름, 차트 흐름을 보면은요 다 똑같아요, 하나같이. 그러니까 신진 S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서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이건산업의 경우에도 앞서서 설명드렸던 신진 SM처럼 대시세가 한번 났어요. 10,000원에서 3만 원대까지 3배가 올라갔다가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3배가 올라간 시점 그 시점에서 이제 막 그 시점 근방에서 매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시세가 올라가니까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의 경우도 최근에 신진 SM과 마찬가지로 최근 한 달 동안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물려 계신 종목들이 대부분 그래요. 제가 지난 6, 7월 달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6, 7월 달에 잘 나갔던 코스닥의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나면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게시판에 종목 진단 올라올 거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항상 끝물을 잡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산업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펀더멘탈 측면을 지금 잘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기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부분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미 시세가 한 차례 대시세를 주는 시세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쉬어야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쉬어야 되는 자리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성장성이 어떻다, 실적이 어떻다. 그건 지금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이건산업의 경우에도 앞서서 설명드렸던 신진 SM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하락 이후에 반등이 일정 정도 끝나고 다시 또 뒤풀이 파동의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얘기 드리는 순간에도 저점을 낮춥니다. 현재 6%까지 밀려나고 있는데요. 40% 정도 손실 구간이거든요.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참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기술적 전문가 저기 하는 게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 대고서 팔으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아닌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제 좀 마음을 추스리시고 좀 기다리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사실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말입니다. 주가가 급락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급락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이제 시세 흐름 속에서 중요한 지지 라인인 33일선을 이탈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3일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앞선 저점 라인을 지금 오늘 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르르 지금 손절매 로스컷 물량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따라서 매도를 하지 마세요. 따라서 매도를 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서 좀 대기를 하시되 다만 반등 시를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목표 가격은 19,5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이거는 최종적인 목표 가격이고요. 지금부터는 빨간불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다리시고, 지금부터는 한 19,000원 전후, 18,000원에서 19,000원, 거기서 빨간불 나오면 거기서부터는 조금씩 물량을 줄여나가는 관점에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많기는 한데요. 특히나 지금 살펴본 뭐 이건산업 포함해서 건자지주들 낙폭이 깊게 나옵니다. 뭐 IS동서 같은 경우는 10%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대림비엔코나 NX 그리고 시멘트 관련주죠. 성신양회나 뭐 페인트 쪽, 뭐 벽산, 하차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좀 밀려나는데요. 건자지주들 좀 비슷한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오늘 이제 아까 이제 저기 앵커께서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설명했던 거 제가 들었을 때 지금 뭐냐면 장이 참 웃긴 게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지금 보면은요 시장이요 시가총액 5위,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만 올려놨어요. 플러스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오늘 보면은 하락 종목 수가 한 600개고 상승 종목 수는 한 200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겉으로는 그냥 대충 그냥 지수 맞춰놓고 지금 안에서는 지금 박살이 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종목들이. 근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죽겠다 그러는데 나중에 종합주가지수 보면은 지금 아까 장중에 플러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그만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상당히 왜곡된 장세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뭐 권자재주라든지 개별주들의 흐름이 힘없이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지수 2040, 2050을 볼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좀 철저하게 지금은 조금 위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동서는 그래도 사정이 조금은 낫습니다. 지금 거의 매수가고요. 현재가 근처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여백인가요? 아니 하나는 우리가 좀 음식에 넣죠. 네, 하나 정도는 숲으로 놓을게요. 네, 습에다가 주셨는데 동서 어떻게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기업인가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동서식품의 모기업이잖아요. 모기업이고 요즘 뭐 이제 식품도 하고 포장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 그죠? 발효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뭐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 안 돼요. 이거 파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거는 지금 하락 추세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왜 차트를 보냐면요.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이 아닌 선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술적 공부를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역별되어 있는 거거든요. 61선, 33일선, 21선, 11선, 5일선 역별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장기적인 상승의 흐름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이제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쉬러 갑니다. 이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주식을 산 거예요. 이거는 제일 위험한 매수 시점이 바로 이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돌이 줄 때 사고 그다음에 하락의 디프리판 쪽에서 사는 거.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의 저는 그래요.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청자님의 전체적인 매수 시점의 성향이 대부분 똑같아요. 지금 오늘 포트폴리오 나온 종목들이 대부분 6, 7월 달에 사셨다라는 것하고 지금 동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거의 매수 시점 성향이 똑같거든요. 절대 이러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팁을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오히려 아무 종목이라도 좋아요. 1년, 2년 동안 쉬었다가 주가가 바닥 치는 가운데 쉬었다가 거기서 막 기는 종목 차라리 그런 종목을 사세요. 그게 맞는데 거꾸로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동서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막 실적이 좋습니다. 기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뭡니까?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주식도 15,000원에서 지금 47,000원까지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최근에 조정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냅두세요. 그걸 내가 더 먹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냅두시고 다른 조정이 끝난 종목을 보는 게 맞겠죠. 그런 점이기 때문에 아무튼 동서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해를 그렇게 크게 안 봤어요. 이거 제가 보는 게에서는 손실을 보지 않은 반등이 좀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팔고 빨리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전 동서하면은 그런 뉴스나 얘기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대륙인들이 커피믹스에 맛을 들이기 시작했다 아닌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대륙인들이 커피믹스에 맛을 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의 다각화라든지 성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쨌냐는 얘기죠. 10,000원짜리 주식이 15,000원짜리 주식이 빠졌지만은 사실은 지금 34,000원 이상에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제가 보는 게에서는 좀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으로 놓고 와서 단타 매매를 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투자라는 관점 속에서는 여기서는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아, 그렇군요. 그럼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기술적 반응을 보자고요. 일단 이거는 대신에 이 종목은 최근에 매입한 종목이기 때문에 앞에 종목은 손절매가 없어요. 왜? 이미 손절매를 지났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은 손절매가 있어요. 33,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왜 앞선 종목들을 지금까지 끌고 왔냐면 손절매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33,000원의 손절매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걸 절차하게 지키시고 이게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은 계속 기술적 반등을 노리자. 그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는 최종적인 목표치는 36,000원이다. 그래서 36,000원대까지 반등 목표치 설정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대로라면 포트가 싹 비워질 텐데요. 새롭게 어떻게 꾸려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시청자님께는 제가 당부시켜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냐라는 관점보다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팁.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를 했던 왜 매수를 했고 어떤 이유로 매수를 했냐라는 부분들 싹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종목이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의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던 종목들의 시점이 2배, 3배, 1배 이상 올라가는 시점에서 방송에서 좋다라고 하니까 산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방송에서 추천하는 종목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매수하지 마시고 좀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뭐 배워야 산다라든지 아니면 강의를 했던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매수하는 시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좀 더 연구하시고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이제 손해를 보셨기 때문에 본전 회복의 어떤 그런 마음이 급하신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은 저는 그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주식 투자 갈 길이 좀 머네요. 가격 전략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오비즈 게임즈입니다. 현재 비중이 10%로 나머지 종목 대비로는 조금 좀 제한적인 비중으로 가져가는 종목인데요. 매도 의견에 19,000원 정리 나왔습니다. 신진SM도 매도 의견 24,000원에서 목표가 설정이 됐고요. 이건산업도 비슷하게 보고 판단했습니다. 매도 의견 19,500원입니다. 동선은요, 현재 거의 매수가하고 그리고 현재 주가 좀 비슷하게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매도 의견입니다. 목표가는 36,000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33,000원의 손절 라인 꼭 지키자라고 좀 강조를 해주셨네요. 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할 때 추천을 좀 많이 듣는다라는 사연 이 시간에도 많이 좀 접하는데요. 추천을 듣더라도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더욱더 수익 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전화가 와 있어가지고 종목 좀 더 고민들 나눠보겠습니다. 깨끗한 나라인데요. 전 종목명 딱 듣고 나서 이 종목 상당히 좀 수익을 내고 계시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매수가가요. 7,260원이니까 손실 구간이세요. 1680님께서 전화 주셨던 종목인데 이 깨끗한 나라가 오늘 장에 13%까지 급등을 하면서 원금 회복됐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또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2%대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좀 계좌가 오늘 하루 만에 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울고 웃는 그런 상황이 아니실까 싶은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지 궁금합니다. 메리츠증권금증권 프라임금융센터로 가볼게요. 양태준 대리님 의견 주시죠. 예, 우선 뭐 깨끗한 나라에 대한 부분들 우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 들어 이제 어느 정도 하락폭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개인들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출회가 되면서 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이 크게 갔다가 다시 한번 좀 잠깐 소폭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7,260원의 비중 40%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강한 반등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가격대가 도달할 수 있는 부근이 약간 7,950원 선, 그러니까 근한 8,000원 정도 가까이 어느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상이 만약에 8,000원이 넘어간다면은 최소한 한 8,4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들어와 있는 종목 가운데서 저한테는 가장 생소한 종목이에요. 영신금속이라는 종목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3753님께서 이 종목을요. 3,753원에 사셨고요. 영신금속 볼게요. 30% 비중입니다. 일단은 좀 수익을 보고 계세요. 10% 이상, 약 20%에 육박하는 수익이고요. 이 종목이 최근에 한 차례 좀 급등이 나왔었네요. 어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37,000원이요. 10월 달에 사신 것 같네요. 지금 수익 좀 즐기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양 대리님? 영신금속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간다면은 뭐 상당히 뭐 무난하게 실적이 좀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보율로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부담 없는 뭐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볼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단조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뭐 전체적으로 뭐 자동차라든지 전자기기, 뭐 건축물도 다양하게 이제 어느 정도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로 이제 좀 진행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어제 장 같은 경우 급등이 나온 다음에 일부
일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오늘도 장대 음봉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밑꼬리가 크게 달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753원에 보유를 하고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5,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고점 부근이 4,99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전고점 부근까지는 보유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한 달 동안에 참 울고 웃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자그마치 3.5%나 올랐습니다. 10월의 첫 번째 거래일 1960선대에서 그리고 또 고점 2060선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현재는 2030선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수익도 이만큼 커졌나요? 궁금해지네요. 10월달 정리해보겠습니다. 심심타파 넘어가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는 이렇게 올랐는데요.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연결되기에는 상당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 장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종목이 많이 올랐는지, 그리고 10월달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는 동안에 혼자 역주행했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기준이고요. 우선주 제외했습니다. 상승률 탑5 공개합니다. 한 달 동안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크게 상승한 종목은 어떤 걸까요? 바로 TPP 모멘텀을 안고 급등했던 SG 충남방적이었습니다. 이 종목은요, 1,6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단숨에 뛰어오르면서 141%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탄력이 좋았던 종목인데요. 하지만 이후에 좀 여러 가지 지분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급등분을 약간은 반납하긴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흐름이 좋았었죠.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퍼스텍, 미국에서 들려온 호재성 뉴스로 인해서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미국에서요, 자그마치 90조 원대의 차세대 이 전투기 사업, 여기 사업자의 미국 현지 이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퍼스텍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보면은 그 회사에 퍼스텍이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지난 22일에 나왔는데요. 이 내용 좀 부각이 되면서 퍼스텍도 셌습니다. 70%나 올랐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 ING라는 종목이 50% 상승했고요. 반가운 종목입니다. 한미약품이 자그마치 40%나 올랐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시가총액 사이즈가 한미약품은 꽤 크잖아요. 이 대형주가 한 달에 40%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 한미약품이 37만 원대에서 52만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나 이달 말에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마지막으로 5위입니다. 아남전자가 차지했는데요. 38%의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이 계좌에서 홀로 왕따 되는 이 소외 장세를 나타냈을까요?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실적, 역시나 이 성적을 제대로 받아야지만 주가도 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어닝 쇼크 이 부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40%나 급락했고요. 이어서 EID, 중국발 모멘텀 대표적인 종목이죠. 32% 하락, 앞서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승폭을 반납하는 한 달이었습니다. 토니모리도 6만 원대에서 4만 원대로 28%가량 줄어들었고요. NX는 현재도 급락세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NX 6,000원대에서 5,000원대 이탈하면서 30%에 육박하는 하락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도 동양 네트워크스도 20%의 비교적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쭉 보니까요, 확실히 한 달 코스피 지수도 오르고 코스닥도 올랐지만은 종목 고르기는 여간 쉽지 않았던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10월달 정리해봤고요. 지금까지 심심타파였습니다. 네, 오늘 건설주 왜 그런 거죠? 앞서 건설주들도 그렇고 건설주들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6244번님도 현대건설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 봐요. 36,850원의 비중 30%,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현재 34,000원 정도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 손실 구간이고요. 현대건설 그동안에 4만 원권 이탈하고 계속해서 좀 밀려납니다. 3만 원, 이 직전 저점인데요. 여기까지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걱정이 좀 되네요. 양 대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뭐 현대건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뭐 건설업종이라든지 건전업종들이 상당히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대형주다 보니까는 뉴스라든지 이런 뭐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은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보다는 수급이라든지 앞으로의 그런 부분들,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건설 같은 경우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런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보다는 기관의 매수가 좀 강하게 좀 들어와야지 강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사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뭐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는 너무 변동성이 크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에 의해서 약 한 39,500원 정도 선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39,000원 초반선의 가격이 도달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시던지 아니면 차익 실현 구간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이었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종목들이 마이너스인데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종목이 IS동서예요. 지금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낙폭이 큰 종목이 IS동서거든요. 현재 두 자릿수 하락 흐름입니다. 43,000원도 이탈을 한 상황이고요. 마음이 급하실 것 같아요. 6322번님께서 이 종목을 82,550원에 비중 10% 담아주셨는데 82,000원대면은 앞서서 그 주식농부 스캔들 사건 있잖아요. 그때 나기 직전에 사셨다가 급락할 때 못 팔고 그리고 계속 들고 있었는데 또 한 번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양 대리님? 그래서 뭐 IS 동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기관들의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물량으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좀 강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지금 건설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IS 동서 같은 경우도 그에 대한 여파가 좀 강하게 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도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실적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만 된다면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강한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너무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 작용으로 이제 기관들이 매물을 좀 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4만 1,000원 선을 지지를 해준다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강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지선을 받고 당분간 좀 기간 조정이 흐른 다음에는 어느 정도는 그 매수가 부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강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000원 선 부근 갔을 때는 지금 비중이 10%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늘리시면서 이제 평단가를 낮추신 전략을 취하시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차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급락하니까요. 지금 좀 비이성적으로 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액션보다는 조금 더 반등이 나오면 이때를 이용해서 정리하자라고 판단을 해주셨네요. 오늘 이렇게 양태준 대리와 함께 마지막 종목 IS 동서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 여기저기 지뢰가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도 쉽지가 않은데요. 주말 더욱더 쌀쌀해진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포트도 미리미리 좀 월동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1월 첫 번째 거래일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12월에도 놀러오세요.